너의 연애는 너보다 잘났다. 행동이 어떻게 보상할까? 고통받는 것을 보면 왜 긍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 반응할까? 언뜻 보기에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뇌에서 무엇을 하려는 충동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와 연관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다루는 신경과학을 잠시 살펴봐야 한다. 가령 추진력과 사회적인 행동 사이의 연관은 부축, 복축, 피계부의 영역의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복축 피계부는 누군가의 감정을 이해하고 돕고 노리려고 할 때에 활성화되는 영역 중의 하나로 공감 훈련을 할 때에 더 활성화된다. 복축 피계부, 복축 피계부. 그 밖에 다른 모든 행동을 유발하는 데도 관여한다. 이 영역에는 뇌의 소수 영역에만 존재하는 특정 신경세포 그룹이 있다. 바로 도파민 작동성 신경세포다. 우리 뇌는 도파민 작동성 신경세포가 약 35만에서 60만 개 정도 존재하며 나이 들수록 그 수가 감소한다. 이 정도면 언뜻 많은 것들처럼 들린다. 하지만 최근의 추정치에 따르면 뇌의 신경세포는 약 860억 개이고 뇌의 신경세포가 억개, 900억 개라 그러죠. 860억 개이고 그 중에 10분의 1이라는 거죠. 도파민 격동성 신경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0.00 몇 정도다. 비율이 만 개니까 억이 아니고 만 개니까. 도파민 작동 신경세포는 소수지만 우리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마치 국가 대표 축구선수나 할리우드 스타처럼 혹은 밀수품을 들이는 비행기 승객처럼 말이다. 밀수품 반입자와 달리 도파민 작동성 신경세포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파민 작동성 신경세포는 경로에 따라서 상당히 추상적인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운동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 도파민 시스템의 장애는 조현병이나 과잉 행동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고 도파민 작동성 신경세포의 감소는 파킨슨병을 유발한다. 때문에 도파민의 분비나 작용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약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다. 그것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로빈 윌리엄스가 올리버 섹스 역을 맡아서 열렬한 영화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도파민 작동성 신경세포는 우리의 기도와 실제 사이의 차이를 조절하여 어떤 행동이 좋은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반복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도 관여하는 듯하다. 거리에서 소시지 굽는 냄새를 맡고 내가 이제 그 소시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다고 해보자. 몇몇 신경세포는 명백한 기대를 부여하고 기대가 이루어지면 다른 그룹의 신경세포들의 신호를 보낸다. 2단계. 이 두 정보는 뇌의 다른 영역으로 전달되고 그 결과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 도파민이 보상 정체를 활성화시켜서 행복감을 만들게 하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전두피질과 안화 전두피질 등 감정 및 보상 정체로 투사된다. 안화 전두피질은 어떤 보상이 얼마나 유혹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방금 나온 스파게티를 엄청 맛있게 느끼다가 세 접시를 비우고 나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현상도 관장한다. 간단히 말해서 도파민은 행동의 동기와 관계되는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1단계에는 접근하고 애쓰고 소비하게끔 하고 2단계는 행동을 기분 좋게 확인받고 성공한 사냥꾼으로 느끼게 한다. 당신은 요기능 요것들을 막 찾다가 끝내 발견했다면 안와 전두피질은 당신을 자랑스러워한다. 무언가를 실행할 때 우리는 이런 식의 감정의 동료를 필요로 한다. 근사한 먹거리를 찾을 때도 다른 사람을 보살필 때도 마찬가지다.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학습하기 위해서도 이런 감정의 동료가 필요하다. 우리는 진화적으로 단지 의미를 떠는 이유만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전이나 행복의 감촉감도 그렇다. 이론은 좋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극 인센티브가 없다면 지금 당장 팔을 걷어붙이지 않는다. 일주일에 3번 요가를 하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상금을 준다든가 하면은 요가 학원을 열심히 갈 텐데 말이다. 뇌의 보상 효과도 마찬가지다. 뇌는 연관된 감정을 내면화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세계에 맞춘다. 그리하여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은 새롭고 예기치 않은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강화한다. 뻔한 결과는 지루한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예기치 않게 두 개의 구운 소세지를 동시에 얻었거나 역시 뜻밖의 아주 상냥한 소세지 판매원을 알게 되면 도파민 작동성 신경세포가 발화한다. 순서대로 매번 도파민이 분비된다. 다음 주에 같은 장소에 가서 이번에도 중동 음식을 팔라될 판매원과 사귀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 가운데 행복감을 맛보고자 한다면 원칙은 똑같다. 예상할 수 없는 긍정적인 놀람이 있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깜짝 선물, 한턱 내기, 자필 엽서, 마지막 시간은 휴강하기 등등 주변 사람의 중변경계 보상 회로 시스템에 활기를 주는 것들을 하라. 활기를 주는 것들을 하라. 보상을 주는 스스로. 자, 이렇게 섹스부터 운동, 학습, 바나나 먹기까지 당신이 즐겨하는 것들이 이런 행복감이 작용한다. 이런 행복감은 당신을 자꾸만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다. 자꾸만 당신을 자꾸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대부분의 마약 역시 도파민 작동성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들이다. 거꾸로 말하면 행복감을 높이는 물질은 중독성이 강하다. 그러면 좋은 것도 너무 과해지게 된다. 어떤 감정의 동요가 우리 안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키는지 이제 감이 오는가? 아직도 부족하다면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의 기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하면 된다. 좋아하는 노래도 도파민을 분비시킨다. 출근길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더니 새벽에 일어난 것 같지 않고 나무라도 아직 아니 최소한 덤불이라도 뽑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틀림없이 도파민이 작용하는 것이다. 실험 대상자에게 미치는 도파민 활성화에 따라서 이 노래가 음악 차트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 결정이 된다. 또한 슬픈 노래에서 전해지는 느낌도 알 것이다. 괜찮아, 너 같은 사람 찾아볼게. 슬픈 노래의 느낌은 연민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하는 좋은 방법이다. 애달프면서 아름다운 느낌. 이로써 우리는 동기심리학으로부터 다시 사회적인 감정이 이르렀다. 우리는 좋은 느낌에 대한 기대에 기초해서 행동한다고 배웠다. 그래야 남을 도울 때도 긍정적인 감정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동정과 연민의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과 동기부여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이유 없이 잘해줄 때도 보상 정추가 활성화 된다. 돈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기부할 때도 복축 피계부, 복축 선조체, 안화, 전두, 피질이 활성화된다. 물론 감정적인 보상만이 도움을 베푸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도 앞으로 살펴볼 마음 이론도 작용한다. 즉 실험 대상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삼엽처럼 공감하고 타인의 고통을 미러링하는 영역과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연결하는 도파민 시스템에 속한 영역이 모두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다. 선택과 무관하게 억지로 기부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활성화 덕분에 다음번에는 지원해서 더 많이 기부할 수도 있다. 이제까지 돈을 받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 반대로 자신이 위로받고 즐거워지기 때문에 기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건대 당신 말이 옳다 하지만은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전에 이런 현상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 돈 놓은 행위가 왜 기분을 좋게 만드는지에 대한 물음에 진화적으로 답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바나나 섹스 운동의 진화적인 유익이어야 명백하지만 신사회적인 행동의 진화적인 유익을 끌어내는 것은 약간 복잡하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 왜 기분이 좋을까? 선행의 기쁨을 예비하는 현상은 온강 효과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런 감정은 우리에게 약간 불편하게 다가온다. 제대로 된 선행은 칸트의 명령에서 비롯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저 감정, 나아가 자기 정신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원칙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것 같다. 선행이 재미있어도 될까? 그렇다고 우리는 신속하게 다른 사람의 선행이 사실은 자기 만족일 따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상당히 비난적으로 선행을 논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진화가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를 이런 사회적인 능력으로 무장시켰다면 나쁠 게 뭐란 말인가. 자비심에 취하는 것은 오랜 전통인데 말이다. 우리가 아기를 돌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아기는 시끄럽고 다루기 힘들고 끈적끈적하다. 그리고 돌보면 미리 계획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결국 진화에서는 자신의 유전자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 포유류의 경우에 이를 위해서 후손 돌보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시끄럽고 끈적거려도 개의치 않고 아기를 돌보는 것은 진화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자극, 인센티브, 또 보상 정책가 큰 역할을 한다. 아기를 돌봄에 있어서 대자연은 무엇보다도 체내의 도파민 시스템과 오피오이드 시스템을 투입한다.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래왔다. 그리하여 아주 아기 돌보기는 운동이나 섹스와 마찬가지로 동기부여가 되는 활동에 속한다. 아기를 돌볼 때면 보상 정책가 활성화되고 곧장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 좋았어.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다. 아기를 돌볼 때 찾아오는 유쾌한 기분은 기대 행동으로 이어진다. 저기 아기가 있네. 좋은 기분으로 또 느껴볼까? 아기에게 잘해주는 것은 자기에게도 유익한 일이다. 아기가 당신에게 반응할 때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엄마들이 유모차로 몸을 굽히는 것은 아이를 잘 쳐다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자 아기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3분 전에 봤을 때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아기에게 유익이 된다. 아기는 30cm 정도 떨어진 태생을 가장 잘 분간할 수가 있다. 자,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다면 아기를 어느 쪽으로 안았는지 떠올려보라. 여성의 4분의 3분 이상은 아기를 안을 때 아기의 머리가 자신의 왼쪽 가슴에 위치하게끔 한다. 그렇게 하면은 사회적인 과정에 특화된 자신의 왼쪽 뇌로 아기에게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왼쪽 뇌로 더 특화할 수 있습니다. 왼쪽 뇌로 아이 편에서도 이런 자세가 좋다. 이런 자세에서 아기는 감정 분위기를 처리하는 자신의 우뇌로 엄마의 음성을 더 강하게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마가 높은 소리로 둥기둥기 우리 아기를 이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기가 높은 음색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은 엄마도 기분이 좋아진다. 정말 좋지 않은가? 엉엉 울어대는 아기가 나쁜 감정이 아니라 유쾌한 접촉에 대한 기대감도 불러일으키는 말이다. 베푸는 기쁨은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아기와의 관계를 넘어서 가족관계로 확대된다. 이런 관계에서도 기본 개념은 비슷하다. 가족을 보고 신체적으로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가족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베푼다. 침팬지도 그렇게 한다. 침팬지는 그들의 배라고 할 수 있는 먹을 것, 털 골라 주기, 관심 등을 통해서 자신의 호의를 조절하는데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그리 계산하지 않는 듯하다. 친척에게는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털을 골라준다. 인간도 비슷하다. 단순히 동료 사이인 경우에는 지난번에 누가 호의를 베풀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셈한다. 하지만 배우자와는 쓰레기 버리러 나가기 대 형편없는 액션 영화를 함께 봐주기 식으로 장부에 적으면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배우자와는 함께 한다. 영화를 보고 쓰레기를 버리고 과자를 사오고 당신의 파트너도 당신이 좋아하는 본인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밴드 공연에 같이 갈 테니까 말이다. 서로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이고 이익이 없어도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안전, 관심, 음식, 크리스마스 선물을 시사한다. 상대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기 때문이다. 즐겁기에 계속한다. 그러니 조력자 증후군이 존재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가족을 초월한 도움 역시 인간만 베푸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많은 포유동물이 서로 돕고 지낸다. 침팬지도 그렇다. 슬퍼하는 동료를 보면 그에게 파고들어서 이를 잡아주고 쓰다듬어준다. 그들에게 본 동기를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영양은 불안해하는 새끼들을 돌보고 새끼가 폐인에게 빠지기 전에 미리 조치를 영양은 돌보면서 새끼가 폐인에게 빠지지 않게 이제 임시적으로 결론을 내려보자. 도움을 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몇 백만 년부터 기능해온 시스템이고, 그래서 조상 대대로 그 점을 신뢰하고 살아올 수 있었다. 그렇다고 자원봉사자에게 자기 기분을 좋게 하려고 봉사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엄마가 당신을 돌봐준 것에 대해서 엄마를 비난할 건가? 따라서 이상적인 경우에 실현 대상자는 배부이라는 행동 선택지를 선택한다. 그럴 때에 뇌는 동정심과 더불어서 호의, 동기부여, 행동의 기쁨을 뒷받침하는 영역이 활성화된다. 반면에 잘못된 동기에서 기인하는 선행도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해서는 제2부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그때까지 일단 어떻게 올바른 동기의 선행을 늘릴 수 있는지 질문해보자. 사회적인 접촉은 선행을 독려하는 좋은 공략점이 될 수가 있다. 실험실의 모니터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본 사람은 그 뒤에 더 많이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정한 스킨십도 현대적인 태도를 북돋운다. 따뜻함도 좋다. 따뜻한 것을 들고 있거나 따뜻한 곳에 있는 것도 선행을 촉진한다. 자비심은 무엇보다도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심장박동을 느리게 만든다. 그러므로 따뜻한 환경, 너그러운 북돋움이 있음을 명심하자. 자, 이제 거의 다 왔다. 우리는 공감의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유하고 그 감정이 누구의 것인지 분류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분을 망치지도 않았고 부담이나 무관심, 무시, 도망, 반사에 빠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행동의 동기부여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반응하고 도울 수가 있다. 아주 좋다. 여기까지 오늘아 애썼다. 차라도 한 잔 가져다 줄까? 아니면 와인, 초콜릿? 이제 이렇게 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기 때문이다. 의도가 좋아도